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감템 이혜림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무섭게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저가 인식이라는 확산이 되면서 돌아온 외국인 삼성전자부터 담아대고 있네요. 어제까지 총 5,499억 원의 매수, 반도체 악재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다라며 올 이익 전망 반영대에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올해 들어서자마자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건설, 바이로메드, 대림산업,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LGU 플러스 등이 2019년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곳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개월 만에 40만 원대를 회복했는데 흥겨운 삼성바이오로직스 춤에 바이오주 왕자 들썩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돋보이네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왕좌 자리를 놓고 더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연내 20여 건의 추가 수주 목표하고 있는 삼바고요. 3공장 가동으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가 눈에 띕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시가총액을 이미 뛰어넘었고요. 두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이런 차이는 1,933억 원에 불과하네요. 계속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등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시장 공감템과 함께 오늘 힘차게 시작하시죠. 출발합니다. 부자 되는 이야기만 쏙쏙 골라드립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는 길 네. 계속 그 숨쉬기가 겁나지 않나요? 네, 지금 목소리가 또 목이 계속 칼칼하고요, 네, 여러분. 미세먼지 시대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존법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 겨울이 4만 4온이 아니라 봄에만 왔던 이런 황사, 미세먼지가 고통이 더 길어진다라고 해 구한팔미라는 신종어가 생겼대요. 기후변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더 길고 농도가 더 짙어졌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부터 볼게요. 자, 월가 시각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하락했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그 우려감, 또 글로벌 경기 둔화, 공포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대 순이익 성장률은 유지가 될 것이다.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견고하다라는 게 시각인데요. 시장의 이목은 기업 실적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1분기, 2분기, 3분기가 다 25% 성장했다면서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좀 주춤한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네. 그래도 10%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합니까? 그러니까 전망을 너무 과도하게 낮췄다라는 점에 그래도 안도할 만하다라고 기사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가 좋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분기가 좀 기업들 실적이 좋지 못했었고요. 근데 통상 이제 보통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거의 뭐 결산 이제 그 4분기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들의 결산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적이 기대치가 뭐 낮아진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4분기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네. 크게 하락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애플의 실적 경고 이후에 다른 기업에 대한 전망을 또 과도하게 낮췄다면서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론테크,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미국에는 반도체 기업 이제 마이크론테크가 있는데 마이크론테크도 지금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지난 4분기에 무려 3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이제 이러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 어닝 쇼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즉 이제 뭐 미증시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워낙에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실적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로테크놀로지나 애플 다 약세였는데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국내에서 1%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미 선반영이 악재는 반영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요. 옐런 전 연준 의장, 반갑네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는데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 그게 현재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 현 사이클의 마지막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이 한두 차례 인상은 가능하지만 결정된 건 없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전망했는데 이것 또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근데 뭐 옐런 전 연준 의장보다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사실 뭐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발언을 계속 내놓았었고요. 즉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금리 인상이 한 3회 정도로 원래 올해죠 이제? 올해죠, 그렇죠. 예, 올해 19년도. 예, 예. 원래 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전망은 한 네. 3회 정도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1회에서 2회까지 지금 금리 예. 인상 점도표가 지금 낮아지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지금 현직에 있는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네. 금리 스탠스를 지금 결정을 할지 그리고 그게 언젠가요? 이번 달 말에 이제 FOMC 이후에 그때까지는 좀 그렇죠. 예의주시해야 되겠군요. 그 이후에 예. 이제 올해 점도표가 좀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 말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FOMC 회의에서 올해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아마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돌아오고 바이오주들의 그 왕자 탈환에 불꽃이 튀었다라는 부분을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재개가 된 지 딱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월에 거래가 정지되고 한 달 사이에 12월에 재개되고 이제 1월 중순 거래 재개된 지 한 달 됐는데 거래가 재개되고 줄곧 팔던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순매수를 보이고 있대요. 자,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부터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 4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6%가 올랐습니다. 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을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는데요. 그 거래가 재개된 지 약 한 달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 재개 직후 한 주간 상장 폐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기대감에 개인과 기관은 그 주에만 800억 원, 3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만큼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우려에 순매도를 보였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가는 건가요? 우선 불과 이제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 거래가 재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한 이전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그런 낙폭 과대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분식회계 관련해서 이러한 검찰 수사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 있고 결과는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지금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도 높습니다만 예.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뭐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하락한 만큼 좀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너무 높은 기대보다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수준까지 좀 주가가 좀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 시점부터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반영. 그 부분을 그렇죠. 얘기하시네요. 상장 폐지 우려감에 따라서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런 우려감 해소가 되면서 지금 반등한 정상화 그 정도. 부분. 그렇죠. 네. 여기서의 더 올라갈 부분보다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가 재차 더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예. 한다면 새로운 이제 모멘텀 또 더 큰 이제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예. 견지하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 부분 기대할 만한 부분 굉장히 많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이제 하락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다, 20% 올라온 만큼 보수적이다라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 제약바이오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주는 엔지캠생명과학이네요. 이게 그 작년 하반기에 그랬어요. 그 뭐죠? 코스닥 150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10만 원 이상 올랐다가 다시 이런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연되면서 다시 9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기업 가치가 1조 6천억 원이 될 것이다. 엔지캠생명과학 주가 2배가 될 것이다. 파이프라인 기반에서 기업 가치가 1조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임상 이상 성공 시 기업 가치 급등 예상. 뭐 지금 그렇습니다. 현 주가가 2019년 연중 최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하는데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 즉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파이프라인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바이오 기업들의 지금 임상 이상 성공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임상 2상을 성공한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었죠. 즉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이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임상 2상 성공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 현재 2개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임상 2상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임상 이상 성공 결과 여부가 나올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이상이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가 한 1조 6천억까지 지금 전망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구강 점막염 치료제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기업 가치 1조 6천억이라는 전망은 바로 이제 임상 이상이 두 파이프라인이 다 성공한다라고 가정을 네.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 충분히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원 정도, 현재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네. 한 2배 정도 주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분석이겠죠. 그런 분석이네요. 네, 근데 네. 과연 이제 임상 이상 성공 여부는 예.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만 지금 가지는 부분이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러한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당분간도 주가 상승이 있지 않겠느냐. 임상 이상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면 주가는 20만 원까지 뭐 충분히 못 가리라는 법 없다라는 그렇죠. 네. 의견 주셨고요. 자, 바이오 제약주 오늘 뭐 두드러진 몇몇 종목들의 상승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올해 제약 바이오주 가지고 가시나요?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 경제신문 읽는다. 내일 함께 할게요.